네, 9월 27일 월요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1% 플러스, 코스닥은 0.1%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은 잠시 후에 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전반적인 큰 그림 그려볼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목을 기다리면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라고 좀 뭐 정해봤고, 이게 되게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좁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수급 쪽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를 보나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좀 누워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절대로 좀 무리하는 이제 그런 좀 매수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좀 레버리지 정도는 조금 관리를 하시는 이제 그런 시점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주식을 막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막 이렇게 줄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또 좀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좀 레버리지,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무리해서 쓰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해야 되는. 그렇죠.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기다가 안 건너더라도 좀 일단 두들겨보고. 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강세고 약세고 사실 지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 사이에도 뭐 대북 이슈 정도가 좀 새롭게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기존 재료들이 아직도 좀 시장에 남아 있는 이렇게 이슈다 보니까는 시장은 뭐 이렇게 크게 튀거나 그렇다고 전저점을 깨고 뭐 3천을 위협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연하게 시장의 탄력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뭐 물론 이제 연휴의 이후였고, 오늘이 저는 연휴 이후에 뭐 첫 거래, 사실상의 첫 거래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뭐 20조대 초반까지도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은 어느 쪽으로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겠냐면, 성장주들이 사실상 2차 전지 쪽을 제외하면 수급이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아까 뭐 저도 그렇고 김영익 매니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3, 4년 뭐 일부 종목은 5, 6년 이후에 어떤 실적을 당겨다가 지금 이제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들의 어떤 탄력은 조금씩 지금 눈에 띄게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헝다그룹의 이슈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또 뭐 공중파에서도 이거 다루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라도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밀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만성 질환처럼 뭐 또 좀 지나면 또 튀어나오고 또 지나면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 조금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계속 여기에 나오는데?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뜯어보면 이게 정말 물론 이제 그래서 과거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랑 뭐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그때와 그리고 비교를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부 또 불확실성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품어 안든 아니면 이게 골문 부분이 일부 터져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리스크를 인식하든 간에 이런 것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서, 그래서 제가 너무 공격적인 레버리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가장 좀 밑바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심심하면 괴롭히는 게 뭐 테이퍼링인데 또 하나가 늘었네요. 그렇죠. 테이퍼링. 근데 테이퍼링은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뭐 점도표도 공개되고 뭐 내년 뭐 어느 금리 인상의 시점, 테이퍼링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이 헝다 이슈는 약간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약간 이렇게 밀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좀 뜯어보면 좀 너무 무서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적극적인 레버리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첫 이유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큰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강점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종목들이 있죠. 역시 이제 화폐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화폐 강세가 나오면 보통 원자재들은 후퇴를 하기 마련인데 달러도 강하고 원자재도 강한 시장이라면 요거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엄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소위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밀어 올리는 인플레이션,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 현상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 역시 시장에서는 또 탄소, 금리 인상, 또 이 말씀드렸던 소재들의 인플레이션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뭐 중장기적인 메가 트렌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쪽으로 좀 강세가 툭툭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는 요 측면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가는가 요게 좀 연말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좌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침투율 탓에 뭐 미국 시장도 2차 전지, 뭐 테슬라 뭐 이런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또 일부 여행주들의 강세가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가 트렌드보다는 조금 짧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연말까지의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또 소비재 이런 쪽은 지금 상황에서 뭐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항공주가 되는데 면세점이 안 될 리가 없고 면세점이 되는데 공항이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텔 신라나 한국공항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 계속해서 여행주도 연결해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오징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오징어 게임이 이제 쏘아 올린 공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예. 지난주 말에도 그랬고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CJ ENM이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좀 큰 기업들의 주가랑 지금 SBS가 이제 또 기업 지배 구조 개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부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조도 안 돼요, SBS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하고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더라도 SBS의 어떤 가치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가치투자 클럽에서도 좀 나왔고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SBS 같은 종목도 예.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재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네네. 짧게 추가적인 질문 짧게만 드릴게요. 지금 이제 10월 1일부터 이번 주 뭐 금요일쯤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국경절, 네. 그 연휴가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는 특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경절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조금 가져봐도 될까요? 아니면 크게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 예전과는 좀 다른 국면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왕래가 있으면서 온라인 구매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예전만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절 이슈를 가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은 조금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 4분 전인데 대북 관련주가 탄력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말씀도 아까 하셨지만 대북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난티 17% 정도 굉장히 잘 갔고 오늘도 매기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북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지겹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뭐 그만큼 이제 지수가 누워 있고 지수가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쪽에서 좀 개별 종목들이 돌아간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긋지긋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뭐 딱히 이제 대응하는 것도 좀 지쳤어요. 뭐 저 스스로도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갈 땐 가니까. 네네 또 지수 조정과 함께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환매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현 정부가 뭔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올인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충분한 지금 대응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대치는 다시금 또 재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좀 싶고 또 종전 선언이 동반된 점은 또 과거의 남북 경협에서는 조금 더 다른 또 측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영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오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큰 비중으로 2017년처럼 막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막 대북주에 큰 비중을 또 싣고 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뭐 인도적인 대북 제재 이제 보니까 좀 북한도 몰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제 뭐 수해부터 해서 또 식량난부터 해서 코로나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인도적인 대북 제재가 유엔에서 좀 나오고 미국에서 좀 풀어줘야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역시 이제 이는 가장 먼저 뭐 식량 문제 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예. 천천히 뭐 이제 공단, 관광, 뭐 철도 뭐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종목 주위에서만 매기가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화학 원재료들도 좀 같이 엮을 수 있다 보니까 화학 비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약간의 이제 우선시해서 대북 이슈가 아니더라도 조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과는 좀 차별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빨리 되는 역시 이제 비료 관련된 화학 업체들 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남해화학이나 휴캠스, 그다음에 KG 케미칼 옛날 이제 경기 비료죠, 경기화학, 예. KG 케미칼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요 종목 나오면 좀 쉽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아 종묘? 네네. 그런 종목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좀 단기적인 순환매에 좀 참고하실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 정도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근데 이제 요 종목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야 이제 뭐 그만 좀 하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묻고 넘겨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기셔도 뭐 좋을 만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네.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북 관련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숫자가 찍히고 같이 펀더멘털이 좀 따라와주는 종목 위주로 같이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대로 약간 이제 좀 상징적인 그런 종목으로 단기적인 접근 일부만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뭐 좀 넘기셔도 좀 예. 좋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치 계열지수 지금 다 빨간불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장 문 열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